아니 우리는 정책에 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그렇게 정해지면 해야죠. 박근혜 정부 때 사라 그래서 샀고,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되지 말라고 해서 똘똘한 채로 갔고, 대출 뭐 6억까지만 받아라 그래서 6억까지 받고, 이번에도 거주하라고 하면 해야죠. 토지 거래가고요 거주하라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도 거주해야만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이 간절하거나 중요한 사람들은 거주하시고, 우리 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정책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급, 그리고 이제 될 수 있는 공급,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를 좀 막지 말고 좀 더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고, 또 빈 땅은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또 빈 땅은 빈 땅대로 또 열심히 서로 열심히 하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역설적으로 잘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 뭐 정책은 정책대로 뭐 어떻게 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가 어디서 살고 거주하는 거는 지금 코앞에 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어쨌든 제일 걱정인데, 지금 전세도 없고 그리고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동네에서 계속 거주를 더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아는 두 개겠죠.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도 이 동네를 산다. 아니면은 멀리 나가서 내 돈과 대출에 나오는 것까지 최대한 멀리 나가서라도 뭐 아파트를 산다. 이런 선택일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각자 도생입니다. 네. 각자 도생. 근데 자,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게, 강남은 냅두자고요. 그들만의 리그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 50억 아파트가 10년 전에 17억 하던 게 50억이 웬 말이야. 네. 반값으로 떨어져도 좋아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50억이 이제 20억이 됩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인데, 자꾸 강남 아파트에 포커싱을 맞춰서 정치하시는 분들, 다수의 분들이 뭔가 강남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뭘 만들려고 해. 사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면 내버려두고, 우리 서민들이 거주하는 집들 중에 이제 전세 가격은 올라가겠죠. 전세 월세 불안하고 네. 대출도 안 나오니까 내 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유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비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했다는 그 전제 조건으로 본인들이 한 2, 3억 정도 모을 수 있잖아요. 네. 부모님 도움 조금 받으면 한 4억 정도 뭐 할 수 있잖아요. 한 3, 4억 정도는 저는 어느 정도 신혼부부라면.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대출이 6억까지 나오니까, 물론 DSR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면 10억짜리 구간, 10억 아래 구간들 사야 되는데, 찾아보면 또 소형 아파트 있긴 합니다. 좀 불편하겠죠. 좀 노후가 됐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강서구에 가도 그렇고, 뭐 노도강 쪽에도 많이 있는데, 노도강까지 가기 귀찮다면, 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강서구나 영등포 쪽에 찾아봐도 10억 아래 구간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내 집 마련 하시라고 합니다. 왜? 선생님 저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요. 아니, 더 좋은 데 갈 자금이 안 되잖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저는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 가족이 편하게 거주해야지. 전세 난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돌아다니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10년 후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10억 아파트를 사게 되면 10년 후에 10억 그대로는 아닐 겁니다. 13억, 10억은 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방어도 한다. 우리 가족이 편하게 거주한다. 이런 목표만 달성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 그리고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라면 눈을 돌려서 경기 인천으로 눈 돌리게 되면, 아니 뭐 금단 신도시만 가더라도 공항철도 개통했잖아요. 계양역까지. 그러면 그 인천 지하철 1호선 타고 갈아타고 하면 홍대까지 한 3, 40분이면 가거든요. 거기 7, 8억 가잖아요. 그러면 3, 4억 있는 사람이 대출 받아서 신축 아파트 2022년에 입주한 역세권에 인프라 얼마나 좋은데요. 학교 다 붙어 있고 편의시설 가면 되잖아요. 예, 강남 한강 벨트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맞는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돈 1억밖에 없는데요. 1억 5천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도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신안산선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여의도로 가잖아요. 안산에서. 네. 안산으로 가게 되면 신안산선 라인에 뭐 성포주공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전용 59 오래되긴 했습니다. 90 몇 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용적률이 100 몇십 %인데 150인가 뭐 그런데, 아무튼 나중에 역세권이 돼요. 내년인가? 신안산선 개통이 되면 여기가 3억대예요. 전용 59가. 네. 그러면 1억으로 1, 2억 대출 받아서 사서 신안산선 개통이 되면 뭐 사실 오를 때는 한 5천만 원 오르잖아요. 5천만 원 1억.
그러면 3억 아파트가 5천 올라서 3억 5천 돼도 10 몇 퍼예요? 한 15% 16% 오르잖아요. 10억 아파트가 15% 올라서 15억 가나 효과는 비슷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러면 편하게 살면서 신한산선 개통되면 좀 오를 것 같고 나중에 혹시라도 압니까 또 재건축 추진할지 용적률도 낮으니까 그러면 찾아보면 그러니까 서울과 강남이라는 환상을 좀 버리고 나면 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할 수는 있다. 근데 나는 꼭 서울 하고 싶어. 청약도 서울에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빌라 전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를 하셔도 되고 또 공공분양 물량들 많이 나오잖아요. 올해 정부 계획상으로는 2만 9천 호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청약도 해야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약 넣고 청약만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보장이 없으니까 하고 저는 찾아보면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로예요. 이거는 돈부터 좀 모아야 되고. 그래서 네. 저는 일단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투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 돈, 종잣돈 모으시고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자. 그리고 자금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다주택자들이 파는 매물들 나올 때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 분위기 하락전환 됐다고 하잖아요.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집주인들이 파는 분들이 있어요. 10에서 15% 정도 조정되는 매물이 있으면 저는 이런 건 적극적으로 3월에 도전하자. 꼭 강남 아니더라도 지금 분위기상 보니까 다른 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도 쩔리잖아요. 수지에도 뭐 이렇게 조금 올랐던 호가가 막 조금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되면 더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심리잖아요. 단기는 길게 보게 되면 입주 물량, 뭐 인구 이동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단기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3월의 심리 게임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매수자들이 4월, 5월, 9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에는 나는 승부수 던지겠다. 이 기회에 놓치면 난 앞으로 집 사기 힘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본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지 마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더 떨어지니까 사지 말해. 뚝뚝 떨어지니까. 역설적으로 뚝뚝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우리 과거에도 2022년 말에도 경험했잖아요. 못 샀잖아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때 용기 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개포주공 5억 네. 7억 가지고 사신 분들이 지금 뭐 35억 40억 된 거잖아요. 배는 좀 아픈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 그분들을 우리가 용기는 칭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위 관료들이 개포에 아파트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정책하고 안 맞아서 비판을 하는 거지 그분들 개인을 본다면 그때 남들 용기를 못 낼 때 본인은 용기를 내서 5억 7억 가지고 사신 분이니까 박수를 쳐드리고 싶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야 될 때는 사자. 단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 돈은 있는데 나는 안 사도 돼. 전문직이고 한 달에 4천 버는데 전세 살고 나 주식 투자도 잘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까지 사면 모자라니까. 반대로 지금 5월 9일 이때까지 못 팔게 되는 다주택자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뭐 물건이 뭐 안 좋아서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해봤는데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희 다주택자분들은 최대한 그냥 어떻게든 이번 안에 팔아야 될까? 팔아야 되는 다주택자들은요. 네. 다주택자들도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은 4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매수자가 나오면 저는 매수자에 맞춰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월이 되면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2억을 조정했어. 근데 매수자가 3억, 4억을 조정해달래. 근데 나는 팔아야 돼. 4억이라도 중과세보다는 유리해. 라고 한다면 파십시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지. 그래서 중과세 맞으면 중과세 맞고 팔면 10억이 나가는데 4억 낸다? 그리고 나가면 6억 정도 가지고 간다? 뭐 해볼만 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저는 공포감은 내려놔도 네. 냉정하게. 그래서 무서워서 팔지 말고 버틸 수 있는데 무서워서 파는 거는 반대고요. 팔아야 되는 분들은 파시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버티시고 매수자도 마찬가지죠. 공포 분위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나는 이번에 안 사고 6월 7월에 더 떨어질 때 살래. 야 이거는 너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감은 버리고 냉정하게 바라보자. 왜? 공포를 벗기고 나면 양도세 중과세는 시행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고요. 보유세 올린다? 당장은 안 올려도 올리겠죠.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거고 입주 물량 부족합니다. 유동성 많다. 분양가 올라간다. 이 팩트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제 공포에 질려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포 말고 팔아야 될 때 필요성 좀 냉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도 뭐 생활비에 이 세금하면 막 허덕허덕하는 다주택자 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도 나 답 없다. 이런 분들은 팔아야 되잖아. 번 게 또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든지 그러면 정리하고 뭐 다른 뭐 걸 전세를 하면 되는 월세로 거죠. 돌리든지 그러니까 팔 수 있으면 팔고 뭐 전세를 월세로 돌리든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죠. 근데 세금 그런 안 게 낼 수는 아니고 없으니까. 내가 돈도 잘 벌고 뭐 생활비도 저축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냥 뭐 이거 무서운데 해서 팔면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좀 많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수 항상 있다. 무서워서 팔거나 무서워서 살 때는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공포는 좀 벗겨두고 숫자로 좀 계산을 해보자. 숫자로 냉정하게 네. 판단을 좀 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지금 노도강 뭐 금관구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좀 소외 지역이라고 했던 곳들이 지금 막 뜨겁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세도 없고 하니까 이제 매수하려면 생애 최초 받아서 살 수 있는 딱 가격대들이 딱 그쪽인 것 같은데 올 한 해를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풍선 효과 이게 좀 더 커질까요? 넓은 지역으로 갈까 뭐.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강벨트 시장은 이제 절벽입니다. 네. 5월 9일 지나면 팔 사람들은 82.5% 너무 크기 때문에 못 팔고 사려는 분들도 대출 2억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가끔 뭐 어쩌다가 거래하나 뭐 레미안 포스티지가 최근에 신고가 나왔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 시장 흐름이 상승이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강벨트는 올스톱 어차피 1주택자들만 팔고 사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홀스톱이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불안해요. 신혼부부들 4만 가구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뭐 합니까? 사야죠. 그럼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구간, 15억 아래 구간, 특히 10억 아래 구간은 저는 거래는 꽤 활발할 거다. 노도강, 금강구, 강서구 뭐 다 해당이 되죠. 은평구, 중랑구 네. 더 나가서 경기도 지역들 물론 과천, 분당 같은 경우는 한강벨트에 포함시켜야 되는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들 빼고 나면 저는 무슨 상관이 있지? 냉정하게 보면 대통령이 강한 워딩을 막 던지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런 실수요자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집 사기 더 좋은 환경. 또 왜냐하면 집주인들도 좀 쫄리니까 네. 가격을 좀 조정해 주잖아요. 5천만 원 1억 조정해 주면 사겠다 그러면 되니까 이런 분위기에 가격을 좀 잘 조정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X에다가 비거주자들 뭐 이렇게 책임을 뭐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가 지금 또 이렇게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갭을 껴놓고 그러니까 전세 껴놓고 그냥 가지고만 계신 분들. 그렇죠. 물론 그게 뭐 자기 사정이 있어서 있는 분도 있고 뭐 지방 발령 받아서 받은 분도 있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막 출근을 막 2시간 걸리는데 실거주 하러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본인의 상황인데 결국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이제 거주 요건을 더 강화시켜서 하겠다는 건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부담스러운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혜택에 따라서 5억, 10억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가권이죠. 그러면 네. 들어가야지. 불편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왜? 아니 우리는 정책에 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그렇게 정해지면 해야죠. 박근혜 정부 때 사라 그래서 샀고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되지 말라고 해서 똘똘한 채로 갔고 대출 뭐 6억까지만 받아라 그래서 6억까지 받고 이번에도 거주하라고 하면 해야죠. 토지거래가구역 거주하라니까 하죠. 우리 착하잖아. 미국 같으면 이거 진짜 난리 날 텐데 내 집에 무조건 거주하랍니다. 비워둘 수도 있지. 안 된답니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도 거주해야만 혜택을 주겠다. 그 혜택이 간절하거나 중요한 사람들은 거주하시고 우리 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뭐 안 올랐는데 양도세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 집 10억인데요. 냅두시고 왜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는 2년 보유 2년 거주 규제지역은 2년 거주 비과세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섭대. 네. 근데 40억, 50억 되는 집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신경 쓰셔야 되고 자기 집이 10억인데도 거주 요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냥 12억까지 비과세 되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따지자는 말씀. 그리고 2주택, 3주택 중과세도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에 2채, 서울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서울 집을 팔 때 3주택 중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인천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인천 집을 팔 때는 중과세 아닙니다. 인천 집은 5월 9일 지나나 안 지나나 아무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3주택이라고 해서 나 인천 집 빨리 팔아야지. 뭐하러 빨리 팝니까? 나중에 팔아도 인천 집은 일반 과세 적용이 되니까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잘하는 분한테 물어보든지 세금은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요즘 세무사들 바쁩니다. 네. 이 비규제 지역은 또 이게 영향이 또 없고. 그러니까요. 또 토어제가 아닌 곳들은 뭐 그냥 뭐 갭 투자로도 뭐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또 거라서. 3번 중동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갭 투자 3억이 있으면 삽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양주 그러니까, 가면은 신축도 33평대가 4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 김포 가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신축 아파트 물론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거주할 수도 있고 제 아는 매니저도 집이 이제 그쪽으로 갔더라고 양주 쪽으로 네. 갔는데 의외로 다닐만 하대요. 그 트래픽 잼 걸리는 시간만 피하니까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 외곽 순환도로 타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좀 버리자. 이게 자꾸 우리가 강남만 쳐다보니까 자꾸 모든 게 다 강남에 맞춰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강남 쪽은 이제 중요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게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X만 보고 그냥 뉴스만 보고 야 큰일 났다. 비거주자도 큰일 났대. 인천, 경기, 양주 뭐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 큰일 하나도 안 났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죠. 세법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시즌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또 실수하셔가지고 맨날 또 이제 지나고 나서 또 가산세 맞고 막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안 돼. 네, 진짜로. 그러니까 꼭 좀 상담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세무사 상담 반드시 받으시기 아직 바랍니다. 법이 안 바뀐 것도 있고 뭐 바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들 꼭 실수 안 하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계약하기 네. 전입니다. 반드시 계약하기 네. 전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꼭 마무리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